아이디 제인35알님이 네. 독취사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신 내용인데 한번 자세히 만나보죠. 자, 독취사 현재 나의 스펙은 학교 전공 학점 지방사립 4년제고 경영 전공이죠. 그리고 학점은 3.9, 어학 점수는 토익 860, HSK 6급, 오픽 AL. 자격증은 컴활 1급, 워드, 한능검 1급, 한국어 2 마이너, 유통관리사 2급. 경력사항에는 알바, 교내 동아리 및 근로 경험이 있고요. 공공기관 실습 4개월이 있습니다. 대외 활동과 공모전, 서포터즈 같은 대외 활동은 못 해보고 기자단 및 작은 대외 활동 2개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수상 경력은 대외 활동 봉사상, 또 추가 계획은 빅데이터 전문가 등 민간 자격증을 수료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또 네임이 있는 대외 활동 하나 해보기. 그리고 희망 회사,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부서 직무는 공기업, 대기업, 외국계, 경영지원, 행정, 사기업 지원 시 영업, 구매 자재 관리 등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받고 싶은 조언은 공기업을 준비하다가 사기업 쪽으로 마음을 바꿔서 자격증이 공기업의 가점 위주입니다. 더 필요해 보이는 활동, 자격증 등 냉정히 조언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보니까 경영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이 공기업을 준비하다가 사기업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바꾸면서 뭐 전체적으로 고민이 생기신 것 같은데 우선 전체적인 스펙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최근에 윤종혁 선생님이랑 이제 저랑 같이 동시에 진행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윤종혁 선생님이 되게 냉철하세요. 그래서 이제 악마 역할을 맡고 계시고 저는 이제 칭찬을 맞아요. 많이 해드리는 천사 역할이라고 그쵸, 천만 천사 말은 역할. 못하겠죠. 네, 그쵸. 에인젤? 네.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좀 냉정하게 조언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약간 중간 회색 옷을 일단 입고 왔고요. 냉정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일단 대기업 기준으로 우선 스펙 조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가지고 계신 스펙적인 요소들을 봤을 때 네. 경영, 상경 계열을 전공을 하셨고 그리고 학점은 3.9 학점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기업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는 기본적인 스펙들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마케팅이나 사무, 뭐 회계 이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실 경영 전공을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좀 다행이고요. 그런데 지금 또 대기업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학력을 되게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실제로 뭐 하이닉스, 뭐 SK나 현대, 현대는 그래도 괜찮고 하이닉스 아니면 뭐 한화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의 학력을 좀 선호하는 부분은 있지만 네. 뭐 리테일이라던가 식품 쪽 관련된 그런 기업들, 제조업 중심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 덜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보느냐? 관련된 경험이랑 자격을 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격이나 스펙 요소를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 어학이 토익 860 그리고 HSK 6급 그리고 오픽 AL을 가지고 있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어를 잘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벤더 쪽이나 무역 수출 쪽은 중국어 가능자를 굉장히 우대하고 있고 식품 쪽도 사실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격 파트를 보면 컴활 1급, 워드, 한능검, 한국어 이렇게 있으신데 이게 공기업 특화 자격이기는 한데 대기업에서도 당연히 있으면 why not 이런 자격이기 때문에 네. 준비는 잘 해주셨고요. 유통관리사 2급 같은 경우는 사실 리테일이나 물류 쪽에서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이미 이 친구분의 방향은 좀 정해지신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네. 경력 사항에 대해서도 보면 동아리, 근로학생 경험, 그리고 공공실습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턴의 개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당연히 대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사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대기업을 위해서는 뭔가 좀 아직도 쌓아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학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력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대기업은 이제 대학교 입학 이후의 스펙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물론 이미 졸업을 이미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부터 쌓아 나가실 스펙분들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획 중인 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빅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민간 자격증을 이제 수료하고 네임 있는 대외 활동을 하나 해본다라고 이제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이분이 어느 정도 취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 반증이에요. 왜냐하면 디지털 관련된 자격들을 굉장히 조금 선호하고 특히 이제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희망하는 직군이 경영 지원 그리고 행정, 영업, 구매 관리 쪽으로 이제 광범위하고 또 공기업, 대기업 그리고 외국계까지 좀 더 다 광범위해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의 추후 스펙을 정하려면 일단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망하는 직군이 많다는 건 그만큼 또 하고 싶은 게 많고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직무를 어떻게 좁혀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직무 좁힐 때 제일 중요한 게 네. 지금 사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제인 35R님이시죠. 네. 실제로 경영을 전공하셔서 이런 분들이 제일 선택하기를 어려워하세요. 내가 뭘 선택을 해야 하냐. 네. 사실 성향이거든요. 성향이 내가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사실 만약에 좀 이렇게 조용하고 사무 업무하고 좀 꼼꼼하고 이런 분들이면 사실 회계나 재무 쪽으로도 가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런 활발하신 분들이면 사실 영업 쪽 그리고 이제 분석에 대한 부분이나 좀 창의성 뭔가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게 좋은 분들은 마케팅 쪽인데 네. 실제로 이제 마케팅 쪽 같은 경우는 공모전이나 인턴 경험이 필수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인 사모알님께서 마케팅 쪽을 노려보시기에는 조금 빡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영업 경영 지원 그리고 영업 관리 이쪽 직무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딱 스펙적으로는 영업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디 뭐 또 다른 추천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네, 이게 영업이랑 영업 관리도 다 사실 이제 기업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영업 마케팅 이렇게 뽑을 경우도 있고 어떤 기업은 영업 관리, 경영 지원 이렇게 뽑을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기업마다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딱 산업을 특정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B2B 영업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마케팅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리테일 쪽으로 갔을 때 지금 영업 관리라고 하면 SC라고 해서 영업 플러스 영업 관리가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점주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직군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영업을 뛰는 건 아니고 점주분들을 관리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영업의 개념이기도 해요. 네. 왜냐면 실제로 편의점이나 마트나 이런 경우는 점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영업 관리가 영업이나 다름없는 직군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특히 이제 리테일 쪽을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리테일 쪽이 어학을 되게 많이 보고요. 네. 중국어 잘하면 되게 좋아하고요. 유통관리사 자격도 또 가지고 계시고 관련된 대외 활동들도 조금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리테일 쪽이 딱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류도 좀 잘 붙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또 봤을 때 추가적인 스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추가적인 네. 스펙. 네. 실제로 그 자격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하신데 저는 기왕이면 이제 영업 관리 쪽도 있지만 여기만 지원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테일이라는 걸 크게 봤을 때 백화점, 뭐 마트, 면세점 이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세요. 특히 이제 중국어를 또 잘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면세점 쪽으로도 굉장히 좀 유리하신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올려야 할 스펙은 사실 토익을 조금 더 올리시면 좋습니다. 네네. 지금 860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요즘 그 면세점이나 백화점은 900이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이라고 하면 높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고고익선이죠. 학점 이런 것들이 고고익선이라 네. 실제로 이제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토익이 900대 이상이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암묵적인 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아예 리테일 모든 분야를 다 지원을 하시려면 그리고 또 해외 영업 직군 같은 경우도 사실 지원 자체는 하실 수는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실습한 걸 좀 이렇게 잘 연결을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해외 영업도 무조건 900은 넘으셔야 하기 때문에 근데 오픽이 또 AL이셔서 네. 분명히 금방 넘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경력 쌓는 건데 네. 경력 같은 경우는 사실 리테일 쪽에 인턴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마트 에브리데이 인턴인데 요게 되게 좀 빡빡합니다. 들어가기도 빡빡하고 들어가서도 굉장히 빡빡하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인턴을 하고 나면 이제 서류가 되게 프리패스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H&B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한 6개월 정도 하면 서류가 프리패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기 잘 보고 서류까지는 사실 안정적으로 붙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룰도 있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턴이 필수적이어서 이제 인기가 높은 직군일수록 인턴 그 횟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는 인턴 3개씩 있어요. 들어가려면 인턴을 3번 정도 하셔야 하는. 네. 그래서 제인 3호 알림 같은 경우도 일단 인턴을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스펙 상향 계획일 것 같고요. 꼭 유통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엔 스타트업 쪽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뽑거든요. 네. 체험형 인턴들을. 왜냐면 이게 인턴을 뽑았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스타트업부터 누리시게 된다면 금방 인턴 경력은 쌓으실 수 있을 거고 이제 이런 건 채용 사이트 보면서 매일매일 잘 구글링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네.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우리 넘어가 보도록 넘어가 할까요?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스펙을 먼저 보면요. 학교 전공 학점을 보면 선문대 기계공학 3.98입니다. 어학 점수를 보시면요. JLPT N1이고요. 토익은 600대네요. 자격증은 일반 기계 기사 자격증 있고 그리고 뭐 국제 통번역 협회 비즈니스 1어 통역 번역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경력사항을 보시면 대학병원 알바를 6개월 정도 했고요. 대외 활동을 보시면 대학 시절에 일본 철도 관련 프로젝트를 참여했습니다. 수상 경력은 없고 기타 사항은 호주 어학 연수, 해외 유학생을 위한 대학 홍보 일주일을 다녀온 게 있고요. 추가 계획은 자격증 획득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입사 희망 회사 부서를 보면 일본 계열 관련 기업을 가고 싶나 봐. 기계 관련이고요. 조언을 보면 원래 대학 졸업한 연도인 2020년 4월에 일본의 모 회사에 취업할 예정이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현재까지 해당 회사와의 소통은 이어지지만 비자 발급도 안 되고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래요. 원래 처음에는 1년만 미뤄졌지만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2021년 4월에 입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 풀리지 않아서 알바만 이어가기도 그렇고 또 현실을 바라보니까 국내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사연자는 영국 경험론님이네요. 네.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피해본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네. 취준생들까지도 피해를 본다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 우리 호감부자께서도 마음이 참 아프겠어요. 스펙 점검부터 해주시죠. 네, 마음 아프죠. 근데 특히 네. 이제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현황을 말씀드리면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심각해요. 그러네. 네, 아예 그 합격해놓고 네. 몇 년 동안 교육 못 받고 있고 네.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친구들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럼 그만둬요, 보통 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만둘 수는 없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취업이 되면 이제 가는 거고 네. 딱 내려놓고 가는 거고 그거 아니면 보통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보통 허용 안 되잖아요, 항공사들은. 뭐 근데 일단 합격을 해놓고 아직 뭐 교육도 안 받고 이런 교육을 안 상황이니까. 받았으니까. 그리고 항공사들 몇 개는 이 겸직 가능하게 이미 해줬어요. 특히 LCC 같은 경우는 겸직이 가능해서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4대 보험이나 이런 거 안 되는 아르바이트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극 경험론님만 지금 속상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 쪽도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같이 한번 방향을 찾아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펙 점검을 좀 보면 일단 기계 전공을 하셨어요. 사실 그 MC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화기라고 모르신가요 혹시? 전화기가 취업 네. 되게 잘 되는 알죠. 학과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자, 화공, 화공. 기계 네. 이거. 네, 근데 지금은 여기에 컴퓨터가 이제 약간 이 위로 올라갔죠. 그렇지만 그래도 기계 전공을 하시면 실제로 좀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네. 전공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이고요. 학점도 지금 3.98, 조금만 넘으셨으면 4.0인데 그래도 어쨌거나 안정권이시죠. 근데 보니까 일본어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JLPT 1급 그리고 지금 보니까 통번역협회, 통역이나 번역 1급도 1급. 있으시고 네. 그리고 번역 관련된 활동들도 조금 하신 걸 보면 일본어를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익이 사실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공계열이니까 네. 이 정도는 보통 일반적인 경우고요. 어떤 직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올리셔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계기사는 필기만 합격한 상태인데 아마 실기는 곧 보실 거라고 작성을 해주신 것 같고요. 경험 파트가 근데 조금 독특해요. 대학병원 아르바이트 하셨고 또 일본 철도 관련 프로젝트 참여하셨고
그래서 보면 지금 여태까지 딱 이런 그 이력을 봤을 때 일본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네. 일본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 네. 약간 멘붕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좀 잘 준비를 해두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버릴 거랑 앞으로 좀 더 쌓을 것만 찾으시면 충분히 취업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버릴 거, 쌓을 거 잘 선택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취업 준비가 뭐예요? 네, 우선 앞에 분의 사연이랑 비슷한데 일단 방향을 좀 정해야 하는 부분이 1순위일 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대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생산, 설비, 품질, 그러니까 기계공학과가 갈 수 있는 직군들이 이제 요런 직군들인데 사실 요즘에 많이 변해서 요 직군들이 그 학창 시절에 뭐 캡스톤이나 공모전이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가를 기준으로 사실 서류를 뽑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봤을 때는 영국 뭐였죠? 경험론. 영국 경험론이죠. 죄송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영국 경험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신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모전이나 경진대회 같은 경험을 요구하는 기업들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 거고 모호하다 정도는 생각되고요. 그런데 사실 중견이나 중소기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공을 하셨고 학점도 좋으시니까요. 근데 지금 일본 쪽 관련된 기업을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일본 관련 기업들의 취업문이 이렇게 넓진 않습니다. 좀 좁아졌기 때문에 일본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일본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일단 한국 취업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방향을 좀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이디는 영국 경험론인데 또 일본을 좀 선호하시는. 그러니까요. 일본 네. 경험론 같은 어쨌든 경우. 큐트랙 전략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될까요, 그럼? 네, 우선 저는 첫 번째 방안, 이걸 네. 플랜 B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랜 A나 B나 이거는 이제 영국 경험론인이 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플랜 A는 여러분 많은 기업들에 일단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특히 이제 생산 쪽 관련돼서는 충분히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여기를 최종 목적지로 정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일단 좀 경력을 쌓으시면서 있다 보면 코로나가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좀 정상화가 됐을 때 뭐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기업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후에 이제 해외 취업.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취업이 굉장히 조금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그래요? 있고 인력난이에요. 네, 그래서 구인난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으로 이제 넘어가서 취업을 하실 생각이면 한국에서 경력을 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길게 봤을 때 나는 끝까지 일본에 갈 거야라고 네. 한다면 경력 쌓기용으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 중견에서 경력을 좀 쌓으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어필을 해주셔야 되는 스펙은 컴퓨터 능력. 지금 컴퓨터 관련해서는 추가 계획으로 컴활 네. 기사 1개를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컴활을 취득을 하셔서 아무래도 이게 사무 업무도 하셔야 하거든요. 어필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플랜 B는 네. 공기업입니다. 어차피 지금 기사를 취득을 하실 거라고 하셨고 또 컴활도 취득을 한다고 네. 하셨기 때문에 뭐 한국사 정도로만 취득을 하시게 된다면 공기업을 지원하는데 충분한 스펙이 사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공기업 같은 경우가 기술 직렬은 채용 범위도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너무 공부할 게 많지 않나요? 이러시는데 그래도 기술직은 되게 조금 좋은 게 사무직은 따로 막 공부를 해야 돼요. 전공 필기를. 네. 근데 기술은 지금 어차피 실기 공부를 지금 하시고 계시고 기계기사에서 나오는 게 그대로 전공 필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기사 공부하시는 게 전공 필기에도 해당이 되니까 NCS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NCS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이공계열 분들한테 좀 익숙하기도 한 게 문제 해결이나 수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수학이나 이공계열에 관련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유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는 뭐 6개월 만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지원해볼 만한 기업들을 뽑아드린다면 뭐 철도공사, 코레일이죠. 그리고 철도시설공단, 뭐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기계 직렬은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올해도
공공기관은 계속해서 많은 채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학 성적을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제 중소나 중견은 영어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 공기업은 이제 영어 커트라인이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만점 받으려면 850이 되셔야 하고 그래서 에너지발전 공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빡신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한 700점대 이상 넘으시게 되면 좀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계직렬은. 그게 아니면 오픽 IH를 취득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연구 경험론님이 아무래도 좀 공기업 쪽을 생각하시고 스펙 상향 계획을 짜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거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짜신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쌍기사를 원해요. 쌍기사가 뭐냐면 기사 네. 하나로 안 되고 기사 2개 이런 걸 좋아해요. 요즘에 이제 취업난이 굉장히 네. 심각하다 보니 그래서 뭐 기계기사 이외에 좀 같이 따는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은 뭐 네. 공조 냉동기사 이런 자격이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 대한 강한 또 관심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내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국내 취업 준비는 좀 생소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 연구 경험님이 저희한테 그 접수를 해주실 때 네. 그거를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 맞아요. 네, 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공기업 같은 기준으로 보기 전에 공기업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고요. 일단 사기업 기준으로 먼저 보면 일단은 그 이력이나 신상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 졸업하고 왜 지원 안 했어? 너 보니까 기계 기사 필기만 있는데 왜 필기만 있어? 막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네. 질문들을 그렇게 압박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압박 면접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또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전기과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좀 유리할 텐데 기계 전공하신 분들한테도 좀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공기업의 경우는 NCS를 기반으로 해서 구조화 면접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 구조화 면접에 들어가는 에피소드는 실제로 자기소개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시냐면 이렇게 지금 쏴드린 자료 화면처럼 어떤 문제 상황에서 이 문제 상황은 기왕이면 학교 프로젝트 기준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학교 수업 들으시면서 학점도 좋은 걸 보면 프로젝트도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나는 여기에서 내가 가진 어떤 가치관, 신념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어떻게든 이거를 내가 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처럼 이게 뭔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나의 어떤 성향들이 잘 드러나면 실제로 이게 자소서나 면접에서도 굉장히 활용이 가능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실제로 뭐 공모전이나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시면 성과 어필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겠지만 연구 경험론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프로젝트 전공 관련된 프로젝트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일본 통역 혹은 이제 그 한국 뭐 일본 관련된 철도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 하셨던 거라도 네. 뭔가 협업을 하면서 내가 뭔가 성취를 이뤄냈던 거 기준으로도 어필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에피소드는 그래서 한 3-4가지 정도 준비를 해주셔야지 자소서를 작성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좀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내가 할 말이 없다 이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분명히 보면 대외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뭐 그 대외 활동 관련해서 이제 철도 관련된 그런 활동 그리고 통역 관련된 활동들도 좀 하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자소서에 들어갈 수는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선 되어야 하는 건 자기소개서랑 면접하시기 이전에 일단 기업을 정하셔야지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를 맞춰서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로 딱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글을 써주신 거 보니까 성실하게 준비를 하셨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 굉장히 빠른 취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경험론님을 위해서 추가로 해주실 말이 있나요? 네, 일단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입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미뤄지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마음 많이 쓰실 텐데 제가 뭐 보다 보면 네. 이게 한 번은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힘든 거요? 시기가. 네, 막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힘들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저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래요? 주의라 뭐 나중에 직장 없어지고 그게 더 난감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매를 먼저 맞았으니 액땜하고 네. 취업 바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